이스라엘이 이란 내 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대거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미사일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이로 인해서 그 여파가 러시아에게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을 해왔는데 그 수입처이던 이란으로부터의 수입길이 차단되면서 이젠 북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생물무기 개발로 악명이 높았던 군 연구시설을 대거 증축 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생화학무기의 본격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Y3S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위성 사진에서 모스크바 북동쪽 자작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제한된 군사연구시설에서 특이한 활동이 포착되었다 그러면서 세르게프 포사트 6라고 불리는 러시아 시설은 수십 년 동안 조용했지만 러시아는 최근 이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증축 및 보강 공사에 들어가서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고 10개 건물을 추가로 짓는 등 25만 제곱피트, 그러니까 한 7,000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목할 부분은 이 시설이 미소 냉전 시절에 천연두와 패스트,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전염병의 무기화를 연구하던 곳이라는 점이라 그러면서 서방 정보 당국자들은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조용하던 이 시설을 증축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생물무기 연구를 다시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 상당수에선 극도로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는 시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그러니까 격리 수준이 높은 생물학 시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상업위성업체인 맥사와 플랜베스가 촬영한 최근 2년간의 위성사진을 보면 세르게프 포사트 6 내부에 신축된 건물 중에 4개 동의 지붕에는 수십 개의 공조기가 설치됐습니다. 이는 오염을 우려해서 격벽으로 내부를 나눠놓은 연구시설에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극도로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는 생물 안전도 최고 등급, 그러니까 BSL-4 연구시설은 공기압 제어 및 여과 시설을 갖추고 실험실과 이해 공간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과학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짚었습니다. 1990년대 소련의 생물무기 시설을 연구했던 앤드류 웨버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이런 시설의 경우 시간당 12에서 15차례씩 내부 공기를 교체하면서 내부 기압을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 이 생물무기 연구에서의 역할로 극히 악명이 높은 은밀한 군사시설 내부에 새로운 연구 역량을 추가하기로 한 러시아 당국의 결정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그러니까 CNS 소속의 전문가인 마이클 두이스먼은 이번에 확인된 세르게프 포사트 6는 과거의 소련이 천연두를 무기화한 곳이라 그러면서 냉전 종식 이후에 엄청난 기술 발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생물무기 프로그램이 제기된다면 무기화 역량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세르게프 포사트 6를 찍은 위성사진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주변 숲을 벌치하고 동선을 극도로 제약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는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생물무기를 사용한 징후는 없지만 서방 정보기관들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워싱턴 띵크탱크인 전략위험위원회의 수석연구원인 메버도 이 업그레이드는 이 안전하고 극비의 군사생물학 시설이 바이러스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맡았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캠퍼스에는 러시아의 고도 보안 시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BSL-4 시설에서 취한 예방 조치와 일치한다 그러면서 검문소, 도로 설계, 나무 제거, 중첩 펜싱은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모니터링과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푸틴의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단기전으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하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생물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는 음모론을 피운 러시아는 이를 구실 삼아서 자국 내 생물무기 관련 시설을 되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생물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는 음모론을 활발하게 펼치던 바로 그때 크렘린은 세르게프 포사드 6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시켰다라고 짚었습니다. 웨버 전 차관보도 푸틴이 생물무기를 갖고 있다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 러시아가 하는 말에는 미묘한 힌트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건 우리는 생물무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걸 안 쓸 것이라고는 생각지 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소련이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에 대규모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정당화할 때도 비슷한 플레이북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1950년대 후반에 생물학 무기를 불법화하고 냉전의 비축물들을 파괴한 직후에 소련 지도자들은 수만 명의 군사 및 민간 과학자들을 투입해서 탄저균, 천연두, 흑사병과 같은 질병을 무기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련의 정체는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최고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당국자 일부는 세르게프 포사드 6에 소속된 과학자들이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을 담당하는 군 지휘관 세르기 보리세비치는 지난 4월 러시아군 기관지 붉은별과 한 인터뷰에서 이곳은 러시아의 생물학 방어 체계의 근간이라 그러면서 세르게프 포사드 6는 생물 무기로부터 병사와 주민을 보호할 의학적 방법을 개발하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크렘린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치는 1992년 소련이 생물무기 무기고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크렘린은 나중에 이 성명을 철회하고 그런 무기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푸틴 치하에서 모스크바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증거 없이 러시아에 대한 생물무기 사용을 모의하고 있다고 자주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은 1969년에 생물 및 화학무기 생산을 중단했고 1972년에 민간 감독하에 냉전 생물무기 비축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 군축억제안전국 차관보인 멜로리 스튜어트는 러시아는 국방부 시설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계기로 이란이 당분간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출하기 어렵게 됐고 그 기간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2년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란에 의존해왔던 러시아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저항의 축 세력들에 대한 미사일 공급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8일 익명의 정보 소식통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 초 200개의 미사일을 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난 토요일 26일에 이란을 공격한 1차적 의도였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부수적 효과가 감지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이란의 미사일 공급량이 감소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란이 그동안 러시아에 파타흐 360 미사일을 공급해 왔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으로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해온 행성 믹서, 그러니까 고점도 내용물들을 혼합하는 공전자전 믹서인데요. 이 행성 믹서가 파괴됨으로써 이란이 연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상실하면서 당연히 미사일 생산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파타흐 360은 최대 150kg 무게의 탄두를 장착한 채 최장 12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더 타임스는 자체 취재 결과 올해 8월 30일 이란 북부의 아미라바드 항구에서 카스피해를 통해서 미사일 100기가 컨테이너 25대에 실려서 선적된 것으로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남은 곳은 북한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들이
러시아의 무기 보관 창고들을 집중 타격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이란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급이 끊긴다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수입량을 더 늘리면 되겠지만 북한도 현재 모든 능력을 풀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작전 수행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볼 건 이렇게 러시아의 무기들이 갈수록 고갈되고 공격력도 약화되면 결국 생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의 사용을 유혹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방 진영이 푸틴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